여러분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? KB금융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은퇴 후에 이 정도는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가 월 350만 원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국민연금연구원의 실제 통계를 보면 20년 이상 꼬박꼬박 연금을 부은 분들이 받는 월 평균 수령액은 104만 원입니다. 이 엄청난 격차. 매달 250만 원 가까이 비는 이 돈. 여러분은 어떻게 메우실 건가요? 많은 전문가들이 그 해답으로 주저없이 S&P 500을 말합니다.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본주의의 엔진에 올라타라는 거죠. 맞는 말입니다. 하지만 막상 퇴직금을 S&P 500 ETF에 넣었더니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이야기. 연금 계좌에서는 70% 이상 투자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규제의 벽에 부딪혔다는 이야기. 혹시 들어보셨나요?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왜 전문가들이 이런 함정에도 불구하고 S&P 500을 추천하는지,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의 숨겨진 규제와 세금 문제를 피해 S&P 500 투자 효과를 100%까지 끌어올리는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. 한 투자 전문가는 이런 충격적인 경고를 합니다. S&P 500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면 100% 실패한다. 고요. 그는 노후 준비를 밥상에 비유합니다.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화려한 반찬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굶지 않게 해주는 따뜻하고 든든한 밥이라는 겁니다. S&P 500 같은 투자 상품은 분명 훌륭한 반찬입니다.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20%, 마이너스 30%씩 하락하며 차갑게 식어버릴 수도 있는 반찬이죠. 2008년 금융위기나 2022년의 조정장을 떠올려 보세요. S&P 500 지수 자체도 그런 시기에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. 여기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퇴직금 2억을 손에 쥔 김 부장님이 있습니다. 그는 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용기를 냈습니다. 차가운 키보드 위에서 떨리는 손으로 퇴직금 대부분을 S&P 500 ETF에 투자했죠.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며 이제 든든한 노후가 시작될 거라 믿었습니다. 하지만 1년 뒤 시장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. 계좌는 순식간에 마이너스 30%가 찍혔고 당장 병원비와 생활비가 필요해진 김 부장님은 피눈물을 흘리며 손실을 확정하고 주식을 팔아야만 했습니다.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.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말만 믿었는데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으니 버틸 수가 없었어. 김 부장님의 밥상에는 화려한 반찬만 있었을 뿐 가장 기본이 되는 밥이 없었던 겁니다. 그런데 설령 이런 변동성을 각오하고 투자에 나선다고 해도 우리 앞에는 또 다른 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바로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연금 계좌의 숨은 함정입니다. 첫 번째 함정은 세금 폭탄입니다. 최근 연금 계좌에서 미국 S&P 500 ETF에 투자했다가 미국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떼고 한국에서 또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. 세금 아끼려고 연금 계좌에 넣었는데 오히려 세금 때문에 불안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. 두 번째 함정은 더 근본적입니다. 바로 70% 규제의 벽입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금이 들어있는 IRP 계좌는 법적으로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최대 70%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꽁꽁 묶여 있습니다. S&P 500의 성장성을 100% 믿고 내 모든 퇴직금을 걸고 싶어도 제도가 그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. 나머지 30%는 원치 않아도 안전 자산에 넣어야만 하죠. 많은 분들이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이라는 말만 듣고 뛰어들었다가 이런 예상치 못한 규제와 세금 문제에 부딪혀 투자를 포기하거나 기대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에 실망하게 됩니다.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? 자, 지금까지 우리는 S&P 500 투자에 실패하는 두 가지 이유, 즉 현금 흐름의 부재와 연금 계좌의 함정을 살펴봤습니다.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이 문제들을 알았다는 건 이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열쇠를 쥐었다는 뜻이니까요.
여기 김 부장님과 같은 시기에 퇴직한 이 차장님이 있습니다. 그녀 역시 S&P 500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지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. 그녀는 IRP 계좌의 70% 규제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녀는 그 규제 앞에서 포기하는 대신 오히려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. 그녀의 비결은 바로 채권혼합형 ETF였습니다. 이 상품들은 이름처럼 채권이 섞여 있어 안전자산으로 분류됩니다.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S&P 500 주식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죠. 그녀는 이 원리를 이용했습니다. 법이 정한 안전자산 30%를 바로 이 채권혼합형 ETF로 채워 넣은 겁니다. 이 작은 차이가 그녀의 은퇴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. 이제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퇴직금 S&P 500 투자 실천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70%의 벽을 깨는 포트폴리오 조합법입니다. 먼저 여러분의 IRP 계좌에서 위험자산 투자 한도 70%를 VOO와 같은 순수한 S&P 500 추종 ETF로 가득 채웁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. 나머지 안전자산 의무 투자 비율 30%를 솔 미국 S&P 500 채권혼합이나 플러스 미국 S&P 500 미국 채혼합 50 같은 채권혼합형 ETF로 채우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퇴직연금 규제를 완벽하게 지키면서도 합법적으로 S&P 500 주식의 실질적인 투자 비중을 85%에서 최대 100% 가까이 끌어올리는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왜 S&P 500 투자의 본질은 반드시 연금 계좌여야 하는가입니다. 일반 계좌가 아닌 연금 저축펀드나 IRP 계좌를 통해 S&P 500 ETF에 장기 투자하세요. 왜냐하면 투자 중에 발생하는 배당소득세 15.4%가 즉시 부과되지 않고 연금 받는 날까지 미뤄지는 과세이연 효과 덕분에 세금마저 재투자되어 눈덩이가 훨씬 더 빨리 불어나기 때문입니다. 게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.3%에서 5.5%의 아주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.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했을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22%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. 세 번째, S&P 500 몰빵이 아닌 S&P 500 중심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. 다시 밥과 반찬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. S&P 500은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켜줄 가장 강력한 엔진이자 최고의 반찬입니다. 하지만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. 국민연금, 주택연금 혹은 안정적인 배당주처럼 매달 꾸준히 현금을 주는 자산을 든든한 밥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. 이렇게 균형을 맞출 때 우리는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생활비 걱정 없이 S&P 500 투자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. 바로 이 안정감이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어줄 겁니다.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. S&P 500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연금계좌라는 최고의 절세 차량에 태우되 70% 규제라는 과속 방지턱과 세금이라는 안갯길을 현명하게 통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. 퇴직금은 여러분의 지난 노동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.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키워낼 소중한 씨앗입니다. S&P 500에 그 씨앗을 묻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. 늦지 않았습니다. 그 70%의 벽은 당신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더 똑똑한 투자자로 만들어줄 계단이 될 것입니다. 지금 당장 여러분의 퇴직연금 DC형이나 IRP 계좌를 한번 열어보세요. 그리고 내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몇 %로 설정되어 있는지, 과연 어떤 상품에 내 미래가 담겨 있는지 확인하는 그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. 여러분은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계신가요? 여러분의 계획과 다짐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.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.